안녕하십니까. 식약동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곡물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곡물이나 단순 곡물을 매일 먹어주면 건강해지지만은 가공 곡물은 설탕과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천연 곡물이나 단순 곡물에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천천히 포도당으로 변화되어서 에너지를 주며 포만감을 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 곡물이나 단순 곡물을 이렇게 매일 먹어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곡물에 갖고 있는 그 효능이나 그 효용을 100%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 곡물이나 단순 곡물이 아닌 이렇게 가공 곡물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이게 되고 특히 이제 지방이나 설탕류들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과다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연 곡물이나 단순 곡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복합 탄수화물이 주는 여러 가지 효능을 우리가 몸에 건강하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먹는 가장 일반적인 곡물에는 쌀이 있죠. 쌀에는 아주 질이 좋은 복합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우수한 단백질도 많고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 등 10가지 영양 성분이 고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쌀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빈혈이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또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해서 성장 발육을 촉진시키고 두뇌 발달이나 기억력 개선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두뇌 발달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특히나 이 성장기에 들어있는 6세, 7세에서 12세 이 사이에 이 쌀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쌀이 아닌 다른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에너지원을 삼가면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 발육이 늦어진다거나 두뇌 발달이 더뎌진다거나 기억력이 많이 감퇴한다거나 풍부하게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쌀로 된 밥을 풍부하게 먹어줘야지만 이 풍부한 미네랄을 먹어서 이런 빈혈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곡물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찹쌀은 두 번째로 이제 찹쌀은 쌀 중에서 찹쌀이 있죠. 찹쌀은 따뜻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소변 작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좋죠. 보면 더불어 위의 점액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 촉진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중에서도 이제 찹쌀은 맵쌀과는 좀 다른 또 특이한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아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력도 굉장히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찹쌀밥을 많이 드시면 소화력이 이렇게 분비가 잘 되고 또 소화 촉진 기능이 있고 또 위 점막을 보호하는 이 점액질이 많이 나와서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고 위와 장이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몸의 복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막아주고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 기능도 올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찹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찹쌀은 위 점액질의 물질을 촉진하는 이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를 드시면 이 소화가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소화 기능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찹쌀을 수시로 이렇게 먹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운동량이 적은 경우나 또 책상에 앉아서 오래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또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
업무량은 많으면서 운동량은 적은 사람들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뱃속에 가스가 차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는 찹쌀을 자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찹쌀의 성분은 맵쌀보다 최대 4배가량 많이 들어있어서 위장질환이나 속쓰림을 완화시켜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며 이 가스 차는 거나 이런 것을 예방시켜줍니다. 이렇듯 곡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효능들을 잘 알아서 식약동원의 사상에 의해서 이것을 내 몸의 어떤 질환이나 어떤 기능의 약화, 기능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을 대용해서 이런 음식으로 이런 천연 식물로 내 건강을 살아나가면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체의 기능 정상화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찹쌀은 원기 보충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만성 피로나 식은땀, 야뇨증 등에 굉장히 좋습니다. 더불어서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찹쌀은 칼슘과 철분이 부족하지만은 대부분의 곡물은 영양궁합식품이 있으므로 궁합에 맞는 대추로 부족 영양을 채우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곡물에는 대표적인 그 영양을 맞춰줄 수 있는,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그 궁합식품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찹쌀은 대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찹쌀과 대추를 합쳐놓으면 그야말로 그 강력한 효능을 지닌 천하무적 영양성분의 음식으로, 식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찹쌀을 드실 때는, 찹쌀밥을 할 때는 꼭 대추를 넣어서 드시면 이 칼슘과 철분 성분이 더욱더 강화돼서 이 찹쌀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찹쌀이 밤에 야뇨증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 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수면 부족을 느끼고 또 만성 피로를 느끼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굉장히 안 좋고 또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고 야뇨증이 있게 되면 또 치매도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바로 이럴 때 이게 찹쌀을 먹게 되면 야뇨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야뇨증 없이, 중간에 깨는 것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나이 드신 분들, 또 야뇨증 있으신 분들, 또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찹쌀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듯 이제 맵쌀과 찹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럴 때 각 곡물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고 또 부족한 이런 성분들은 이렇게 모두 그 거의 알려져 있는 궁합 식품만 잘 알아서 이렇게 잘 함께 혼합해서 드신다면 완벽한 영양궁합과 더불어서 풍부한 풍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곡물들과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식품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대추나 밤, 콩, 은행, 잣, 감자, 고구마, 연근, 굴,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흔히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추나 밤, 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구해서 먹고, 특히 이제 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콩 종류마다 한 7, 8가지가 있죠. 이 콩 종류는 각 종류마다 독특한 영양 성분과 또 음식 궁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편에서 콩만 따로 별도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만큼 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궁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콩 자체로서도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약동원에서 대표적인 식품으로 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리밥인데요. 보리는 이제 밥을 해서 먹는 것과 죽을 해서 먹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먼저 이제 보리를 밥으로 해서 먹을 때는 자궁 근육이 약해서 유산하는 이 산모의 경우도 이 보리밥을 먹으면 근육이 강해져서 유산하지 않고, 또 누게릭 같은 그 근무력증 있지 않습니까? 이 근무력증도 이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보리밥은 근육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쇠의 힘, 그래서 그 무력증을 극복하게 합니다. 누계력증이 있는 사람들. 또 보리에는 또 섬유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레슬링 선수들이 인대가 이게 늘어났다거나 뭐 십자 인대가 터진다거나 이럴 때 보리죽을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리에는 그 섬유질과 좋은 칼슘이 풍부해서 이러한 그 근육이나 인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려주고 이어주고 재생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리는 꼭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챙겨서 먹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식약동원의 이런 사상을 자꾸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약으로서 하지 않고 이 식품으로서 음식으로서 약을 대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계속 잘 지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고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예방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약동원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또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곡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에 대해서 먼저 잘 익혀두는 것이 가장 식약동원의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곡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이제 또 환자들은 보리밥도 좋지만은 흡수율을 위해서 반드시 보리죽을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보리죽을 끓일 때는 미리 보리밥을 지어가지고 보리를 물에다 굉장히 오래 담가가지고 보리를 잘 퍼지게 해서 완전히 잘 익은 푹 퍼진 보리밥을 이제 지어 먹어야지 보리밥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데 이 보리밥을 다가 더 물을 부어서 오랫동안 끓여서 보리 알맹이가 6배 정도로 이렇게 퍼지도록 이렇게 하면 보리에 들어있는 그 섬유소가 잘 녹아나므로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에 들어있는 굉장히 보리에는 많은 섬유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이러한 그 보리밥을 6배 정도로 이렇게 푹 퍼지게 한 보리죽을 먹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몸에 유용한 이런 성분들을 모두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아무래도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소화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리밥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6배 정도로 완전히 퍼지게 해서 물을 부어서 오랫동안 끓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리죽이 되죠. 그래서 보리죽을 드시게 되면 어떠한 보약보다도 환자에게는 보리죽이 큰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레슬링 선수들 같은 이런 선수들도 십자인대가 끊어진다거나 이렇게 근육이 파열된다는 이럴 때 보리죽으로 전부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환자들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수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수수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수에는 아연, 우리 이제 색소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아연이 들어있고 또 철, 인, 비타민, B군들이 풍부하고 이런 영양식재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양식재료죠. 그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특히 또 폴리페놀 성분이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녹말은 체내 분해가 아주 늦어서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곡물입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가 이렇게 굉장히 쌀보다는 굉장히 몇 배나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돼서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당뇨 환자에게 굉장히 좋고 일반 환자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녹말의 체내 분해가 늦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오래 들게 되면 사람이 그 노화가 굉장히 더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수의 녹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그 인슐린, 당뇨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그 폴리페놀 성분이 수수에 많이 들어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은 몸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수수는 굉장히 미용으로 또 건강식으로 장수식으로 수수는 굉장히 좋은 곡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연, 철, 칼슘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수수의 또 다른 굉장한 성분들은 바로 혈당 억제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저하시키는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인데요. 혈당 억제 기능과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전 예방과 관리에도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혈전이 있게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급성 심장병 이렇게 심혈관 질환으로 그냥 급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수수입니다. 그래서 수수는 굉장히 장수식품 중에 하나죠. 이렇게 혈전 예방 관리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식물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 식물이라는 게 또 수수 추출물이 혈전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보다 같은 농도에서 1.9배, 약 2배 정도나 항혈전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런 뭐 심장병 이런 급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40대 이후에 굉장히 급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굉장히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과다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아스피린을 이렇게 처방약으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너무 많이 아스피린. 그런데 이 아스피린의 2배 이상, 1.9배, 2배 이상의 항혈전 효과가 있는 게 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스피린이라는 이런 제제에 이렇게 의지하기보다는 수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아스피린의 항혈전 효과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고 혈당도 낮춰져서 또 고혈당, 고지혈증도 막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전도 개선하고 굉장히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좋죠. 수수는. 그리고 이제 그 수수와 같이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오곡밥 중에서 중요하게 쓰인 게 기장인데요. 기장, 노란색 기장. 수수는 빨갛고 기장은 노랗고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기장인데 수수와 기장의 추출물은 굉장히 그 높은 암 치료 효과가 입증되기 때문에 항암 식품으로서 항암 곡물로서 수수와 기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이렇게 암세포 생존율을 22%까지 낮추고 수수는 36%까지 낮추는 굉장히 22%, 36%면 암세포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는 뜻이죠. 암세포를 100개 중에서 100% 중에서 22%로 낮춰줄 수 있고 수수는 36%로 낮춰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암세포를 이렇게 치료하고 괴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한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 수수의 그 항산화 효과,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가 굉장히 그 건강식으로 알려있는 흥미의 약 2배가량 높습니다. 이게 굉장하죠. 우리가 흥미가 굉장히 좋은 걸로 굉장히 또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사서 먹고, 굉장히 흥미를 즐기는데 흥미밥도 즐겨 먹고 하는데, 흥미보다 약 2배 정도 폴리페놀 성분이 수수에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를 즐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곡물이죠. 다음에 세균성 염증 유발 물질인 그 지질 다당류에 대해서 항염증 효과가 기장은 약 97.3%, 이게 거의 다 이렇게 그 항염증을 시킨다는 것이고 수수는 88.5%니까 다른 어떤 작곡보다도 수수와 기장이 항염증 유발 물질을 세균성 유발 물질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97.3%는 거의 다 줄이지 않습니까? 거의 약 수준이죠. 뭐 약보다 더한 수준이네요. 수수는 88.5%, 기장은 90.3%의 세균성 염증 물질인 지질 다당류에 대한 항염증 효과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수수와 기장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항당뇨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현재 시판 중인 혈당 강화제인 그 아카보즈 당뇨약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아카보즈 당뇨약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혈당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정도의 혈당 강화 효과가, 혈당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수화 기장은 거의 그 혈당약 이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화 기장은 오곡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물질도 항염증 기능도 뛰어나고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고 항당뇨 기능, 항암 기능 거의 수수화 기장은 거의 약 수준입니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저해하는 항당뇨 활성은 조, 기장, 수수, 식용피 등 대부분의 작곡에서 효과가 있었지만은 수수와 기장의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아주 우수한 저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당뇨 효과가 어떤 작곡보다도 어떤 곡물보다도 수수와 기장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와 기장을 꼭 이렇게 드시고 이 오곡밥을 정월대보름 때 대부분 이제 우리 오곡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곡밥은 정월대보름만 먹을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암, 항당뇨 또 이렇게 또 이런 그 세균성 질환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굉장한 효과적인 곡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와 기장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곡물로서 식약동원의 원리에 따라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란색을 띠는 기장은 바로 노란색이라는 게 이제 칼라푸드에 의해서 그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기장은 곡물류 중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높아 백미의 흰쌀의 약 3배 정도로 높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그래서 이제 쌀도 라이신 같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발달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 기장은 이 백미의 약 3배 정도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기장은 비타민 B군이 백미의 2배가 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3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B가 피부 미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미의 약 2배 정도의 좋은 피부 미용 효과가 있고 또 몸에 열을 내리는 체열 강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기장을 이렇게 섞여 드시고 자주 드시면 더위를 그냥 쉽게 넘기는데 언제 여름이 지나갔느냐 할 정도로 더위를 쉽게 넘기는데 이렇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꼭 기장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굉장히 또 피부가 많이 또 햇빛을 타고 그러는데 바로 이 기장의 항산화 효과가 이러한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오곡밥 얘기를 했는데 오곡밥에는 일반적으로 찹쌀, 차조, 찰수수, 찰기장, 붉은 팥, 검정콩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작곡에는 항당뇨 효능이 있습니다. 항당뇨 효능이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항당뇨와 항암, 항산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작곡이 아까 이제 수수와 기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제가 인용을 해드렸고요.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월대보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수와 기장을 항시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컬러푸드 있잖아요. 수수는 빨간색이고 이제 기장은 이제 노란색인데 이런 붉고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그 항산화 효과 엄청나지요. 또 항당뇨 효과. 우리 당뇨 인구가 지금 5천만 중에 1,200만, 1,40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4명마다 1명꼴 정도로 당뇨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수수와 기장 이것이 국민 당뇨 예방 곡물로서
식약동원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당뇨 걸리면 굉장히 비참해지잖아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당뇨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수수와 기장을 즐겨 드시고, 또 이미 당뇨가 와 있다 할지라도 항당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와 기장을 당뇨식으로서, 식이요법으로서 즐겨 드셔야지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곡의 하나인 조가 있는데요. 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메조와 차조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밥을 지을 때 넣으면 이제 밥맛을 아주 좋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쌀과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이런 곡물입니다. 쌀 궁합 곡물이죠. 보면 이 조가 조의 주성분은 당질입니다. 그래서 차조에 비해서 메조는 단백질과 지질, 무기물의 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메조가 더 단백질과 지질, 무기질의 함량이 높다. 그러나 도정을 해버리면 섬유질이나 인산, 칼슘 등의 좋은 이런 그 성분들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조는 도정을 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통조를 메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통조를 함께 이렇게 드셔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의 훌륭한 성분들, 이런 성분들을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이런 음식 궁합이 잘 맞는다 하는 것은 쌀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조가 채워주고 조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쌀이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쌀과 조를 합치면 거의 완벽한 영양의 밸런스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 궁합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맛도 뛰어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이렇게 음식 궁합을 맞춰온 것입니다. 그래서 쌀과 조는 이렇게 그 음식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가 또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에 아주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섬유소가 2에서 3%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배변을 쉽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조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밥에 섞어서 혼식하게 되면 함께 먹게 되면 일반 쌀밥보다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포만감을 주면서 칼로리는 낮추고 또 배변 활동도 더욱더 뛰어나게 하고 대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좋게 하기 때문에 바로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대장 기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아랫배가 나오죠. 똥배라 그러죠. 변이 장내 체련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장이 무게를 받기 때문에 아래로 하수돼서 이렇게 똥배가 나오고 똥배가 나오면 또 장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이렇게 변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몸이 무거워지면서 암모니아도 많이 이렇게 몸의 체내에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피부도 안 좋아지고 대장암 발생의 위험도 너무 많아지고 안 좋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조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나 이런 환경 유해 물질들이 장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밖으로 쳐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제 조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효과 중에 하나가 그 빈혈 개선 효과인데요. 굉장히 좋죠. 빈혈 효과의 조가. 미네랄이나 비타민, 식이섬유가 이렇게 풍부한 조는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흰쌀, 백미의 10배가 넘는 철분이 조에는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철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빈혈 또 적혈구를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적혈구,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데 조는 너무 중요하죠. 베타알라닌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욕창 치료를 하는 데나 불면증, 또 폐병 등의 치료에 굉장히 좋은 치료약입니다. 치료약이고 본초 강목에는 차조는
폐의 곡물이라고 되어 있고 폐병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이 한약재로서 하나의 약재입니다. 그런데 약재이면서 우리가 또 식용약재죠. 그래 식물이죠. 식용이고 약용이고 식용과 약용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조죠. 그래서 폐가 건강해지면 사람이 그 폐에서 받아들이는 청기, 소화에서 위에서 받아들이는 위비장에서 받아들이는 곡기와 폐에서 받아들이는 청기, 공기, 호흡을 해서 받아들이는 청기가 합쳐져서 이제 원기, 종기를 이루어서 사람 몸을 두루두루 기혈순환을 시키는데 바로 이 조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들어있는 베타알라닌이나 베타카로틴, 비타민 B군 등의 다량 들어있어서 몸을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하고 불면증이나 이런 걸 치료하기 때문에 조는 굉장히 좋고 또 빈혈 개선 이런 혈색소를 잘 만들어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조 다음으로 보는 게 율무가 있는데요. 율무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피부나 당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비타민 B1, 비타민 B2, 철분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아주 많이 잘 돕기 때문에 피부 미용과 당뇨 치료에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게 율무입니다. 그래서 바로 식약, 그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게 율무죠. 임산부나 젖을 먹이는 임산부는 산모는 율무의 성분이 태아에게 해로우니까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몸이 좀 냉한 사람들,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율무는 좀 찬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산부나 수유부는 율무를 삼가하시고 또 이렇게 몸이 좀 체질적으로 찬 사람들은 율무를 먹으면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고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렇게 좀 비대하고 더운 사람들은 율무가 아주 최고죠. 그리고 아주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걸 받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당뇨 치료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게 율무입니다. 그래서 율무는 이렇게 몸이 좀 뜨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곡류라는 거 이것을 명심을 하고 이 율무를 잘 활용을 해서 먹게 되면 거의 약과 동일하게 이렇게 율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무차 같은 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율무밥도 굉장히 맛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곡물류가 주는 굉장히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곡물은 거의 주식과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율무는 현미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율무와 현미를 합치면 아주 찰떡궁합이 되는데요. 현미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율무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변비를 예방하고 또 대장암을 예방하고 또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율무와 함께 섭취하면 아주 영양적인 면에서 율무와 현미를 같이 율무 현미밥을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영양적에서 좋죠. 이렇게 음식은 궁합이 있기 때문에 음식 궁합을 맞춰 먹으면 몇 배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현미의 일종인 흑미가 있는데요. 흑미도 이제 현미의 일종이죠. 율무밥을 지을 때 나는 그 율무의 특유한 냄새가 있는데 이 흑미가 율무의 그 특이한 율무 냄새를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못 알고 율무가 남성의 정력을 감퇴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율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분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키고 특히 그 성에 관련이 되는 허벅지 근육을 아주 강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무는 율무가 남성 건강에 정력을 감퇴시킨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율무, 도라지 이런 것들은 정력을 감퇴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속설인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오히려 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오히려 더 이런 정력의 스태미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율무를 즐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무가 주는 여러 가지 효능들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현미밥을 해 먹을 때는 꼭 율무와 현미는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몇 가지 정도 곡류의 이런 그 효능만 좀 알므로 인해서 이 곡물을 거의 약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무는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바로 콘시롤라이드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콘시롤라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데 율무는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율무가 장의 기능을 돕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바로 다량 함유된 덱스트린 성분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죠. 율무의 덱스트린 성분. 덱스트린 성분이 장내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있고 거의 장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덱스트린인데 이 덱스트린이 바로 율무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바로 몸을 굉장히 가뿐하고 하게 해서 또 변비나 이런 거 예방을 하고 또 대장암 예방을 하고 굉장히 좋죠. 몸은 율무가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율무를 잘 활용을 하면 거의 약처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무를 또 율무밥을 해 먹는다거나 율무 현미밥을 해 먹는다거나 율무차를 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이제 다만 율무차나 이런 거 들 때 너무 설탕이나 이런 걸 많이 섞어서 먹으면 설탕으로서 오는 피해는 있을지 모르나 율무가 워낙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을 우리가 100분, 10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우리가 식약 동원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그 곡물류의 효능을 활용을 한 다음에 우리는 획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잡아갈 수 있고 특히 성인병, 암,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을 다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율무는 혈관 지방과 이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하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등 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그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이지 않습니까? 2위가 이제 암이고 바로 이 1위, 2위 심혈관계 질환과 암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니는 게 율무입니다. 그래서 율무는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여드름이나 비듬 이런 그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주고 미백 효과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율무를 가지고 율무팩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게 가장 더 좋은 효과를 내죠. 보통 이제 바르는 게 20% 효과를 난다면 먹는 것은 80%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바르는 것에 4배, 5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 피부나 여드름 이런 피부 트러블 방지를 위해서 또 미백 효과를 위해서 또 여드름의 흉터나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율무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곡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식약 동원으로 거의 약처럼 활용할 수 있는 좀 곡물들을 쭉 지금 골라서 이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그 좋은 곡물들을 우리는 수시로 상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율무는 인슐린 분비 촉진을 해서 또 혈당 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로만 밥을 지어서 먹으면 현미밥만큼이나 혈당을 낮추고 당뇨 환자에게 필수인 허벅지 근육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허벅지 근육이 많이 손상되고 특히 또 엉덩이 쪽에 이렇게 근육이 많이 솟아져서 갈매기 삼자 폭 파여지고 굉장히 그 허벅지가 건강에 척도라고 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많이 상하게 되면 장수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율무가 바로 이러한 당뇨 환자에게 꼭 필수인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제 몸 기능이 저하돼서 눈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눈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눈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에너지 공급을 잘 받지 못하게 되면 보는데
이거 보고 그 전기 에너지를 시각화하는데 이렇게 더디게 되죠. 기능이 저하되죠. 이걸 눈 노화라고 하는데 이때 율무가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면 율무를 꼭 드셔야 되고, 이미 또 눈이 노화되고 있는 사람이라도 눈에다가 에너지를 잘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이런 시각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율무를 즐겨 드셔야 되고, 또 율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 이 체질이 탁한 사람들, 장내 음식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가스 발생이나 이런 노폐물들이 체내에 혈액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체질이 탁해지는데, 탁한 혈액이 되는데 이것을 정화시키는데 율무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이 팥은 이런 콩의 일종인데, 팥은 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편에서 팥까지 이제 함께 얘기를 하고, 콩은 별도로 3편으로 분리해서 콩의 여러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은 부종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폐물 배출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장을 보호해 주기 때문이고, 또 몸에 있는 열독을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몸에 열이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노폐가 잘 안 되고 몸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벙벙해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팥이 최고죠. 보면 또 몸에 부종이 또 누르면 이렇게 뽁 들어가는 잘 안 튀어나오는 이런 부종이 있는 사람들 팥이 최고입니다. 팥에는 식물 섬유가 많아서 껍질째 먹으면 변비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곡물 중에서도 비타민 B1이 가장 많아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팥입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하고 힘들 때는 팥 쪽을 먹으면 피로가 싹 풀리죠. 그리고 이 팥은 기억력 증진을 돕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팥을 먹으면 이제 귀신을 물리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현명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신을 어둡게 하는 이런 귀신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팥을 먹게 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거나 또 머리를 많이 써서 기억력이 이렇게 쇠퇴간다는 이럴 때 팥을 먹으면 굉장히 좋죠.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팥은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A 이런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 미네랄 성분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뜻이죠. 우리들의 몸을 아주 이롭게 합니다. 팥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이 사포닌 성분은 굉장히 몸에 좋죠.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주 현격하게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혈액의 원활한 흐름 개선을 이렇게 하게 해줘서 혈액이 잘 흐르게, 기혈순환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혈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팥은 한약에서는 약재입니다. 그냥 약재, 식용 약재죠. 보면 약으로서 팥은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팥을 먹을 때는 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이러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또 팥을 즐겨 드시면 굉장히 좋고, 또 혈관 내에 있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거의 인삼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싼 인삼보다는, 또 인삼을 항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시 또 인삼을 많이 먹으면 간이 부들부들한 유관증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 한데, 팥은 오래 많이 먹어도 인삼처럼 유관증이 유발된다거나 간에 기능 이상이 생긴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게 되면, 이 팥을 끓이면 이거 벗금이 빠글빠글 나는 게 그게 이제 사포닌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팥의 사포닌을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식약동원 사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팥의 사포닌 성분은 혈관 내 중성지방을 아까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작용이 아주 탁월한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에는. 그래서 체내 나트륨 등 노폐물을 또 외부로 이렇게 배출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염장식품들 이런 것을 많이 먹고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의 2배, 3배 이상을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체내 나트륨이 과다하게 이렇게 체류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죠. 근데 이런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는데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칼륨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칼륨 섭취량은 또 적어요. 그런데 이 팥에는 굉장히 탁월한 칼륨이 있고 이뇨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팥을 먹으면 이뇨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체내에 있는 체내 나트륨을 잘 빼내기 때문에 피부도 고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도 나고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팥에 있는 칼륨이나 이 사포닌 성분을 잘 활용을 해서 나트륨도 빼내고 또 중성지방도 빼내서 몸도 개운하게 하고 또 동맥경화나 고혈압도 예방을 하는 혈관 질환도 혈관을 깨끗이 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곡물들이 주는 효능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떠한 것들보다 뭐 과일, 뭐 야채 이런 것보다 곡물에서 주는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팥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B1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피로 회복을 시키고 몸을 피로하지 않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죠. 가뿐하게 팥이. 그리고 기력 보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기가 아주 왕성하게 만들죠. 또한 팥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 역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닙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 영양제를 맞을 필요가 없죠. 팥 이런 것을 잘 먹게 되면 이런 양질의 좋은 단백질 성분들, 필수 아미노산들을 다량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제 항시 뭐 동지죽을 끓여 먹고 동지팥죽을 끓여 먹고 또 뭐 몸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팥죽을 끓여갖고 집에다 뿌리는 이런 이런 풍습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팥이 그만큼 질병을 몰아내고 또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의식화돼서 세레모니화돼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팥이 좋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세레모니 이벤트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팥죽 즐겨 드시고 또 팥으로 만든 이렇게 팥고물, 팥떡 이런 거 즐겨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같은 양의 사과에 비해서 무려 팥이 사과의 10배 정도의 식이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과 껍질에 팩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과를 먹으면 그 장의 연동 운동이 일어나서 변비 개선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같은 양의 이 팥을 먹으면 사과의 10배 정도의 이런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이 확실히 일어나죠. 확실하게. 그래서 팥을 많이 먹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연동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변비가 심해서 여러 가지 변비약들을 많이 즐겨 먹고 이러는데 굉장히 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성이 쌓여서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팥에는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되니까 너무 좋죠. 변비 개선에는. 철분을 또 팥은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또 그 적혈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빈혈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이 빨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액 순환 개선 또 이렇게 적혈구 생성 촉진 산소 공급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게 팥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팥은 즐겨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팥의 또 중요한 성분 하나가 안토시아닌인데 뛰어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죠. 보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아주 잘 몰아내주고 또 피부의 잡티를 제거해주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미용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을 팥이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팥에 팥이 안토시아닌 분홍색 그런
젓갈색 팥이 안토시아닌이 가지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가지고 있는 팥의 모습이죠. 또한 팥에 함유된 이 사포닌은 비타민 B2 사포닌이나 비타민 B2는 피부 영양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뛰어난 이런 그 피부 미용 작용이 있기 때문에 탄력 있고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데 이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비타민 B2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인이 되고 싶다면 팥을 즐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팥죽도 끓여 먹고 또 팥떡도 이렇게 만들어 먹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꼭 이렇게 그 떡을 만들 때 팥 시루떡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먹죠. 팥으로 시루떡을 많이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팥 시루떡을 많이 먹게 되면 피부 미인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팥 시루떡도 넣어서 먹고 늙은 호박 같은 거 넣어가지고 호박 시루떡 호박 팥 시루떡 이런 거 해놓으면 달콤하니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호박의 그 플라보노이드도 우리 몸에 굉장히 좋고 부종도 빼고 좋잖아요. 팥의 비타민 B1은 모세혈관에 영양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두피 건강, 탈모 예방, 또 탈모 증상을 개선합니다. 요즘 젊은 젊은이들도 원형 탈모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대인기피증까지도 생기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바로 팥이 이런 모세혈관에 영양을 잘 원활하게 공급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이 두피를 건강하게 하고 탈모를 예방을 하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그 탈모 증상을 개선하는데 굉장한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탈모 약 수준으로 팥을 생각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탈모약. 예. 팥은 또 지방이 적고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굉장히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루 함유된 비타민과 또 이러한 미네랄 성분들이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내지는 굶는 다이어트 이렇게 해서 몸을 축내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이것을 고루고루 충분히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몸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것 이런 영양분들이 고루 이렇게 공급되게 되면 확실히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과다 식욕이 억제되기 때문에 식사량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영양 부족이 생기면 어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 영양소를 우리 몸이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식욕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 영양소뿐만 아니라 과다한 지방이나 탄수화물까지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팥이 그런 걸 막아주는 거죠. 팥은 찬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도 마찬가지죠. 찬 곡물이죠, 보면.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또 주의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좀 차다거나 냉한 사람이나 이렇게 또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팥을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되겠고 다른 식품과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보완해서 먹으면 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고 팥을 다른 것과 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이제 군신사라고 하는 이런 그 군약 또 신약 또 사약 이런 그 도와주는 주된 약과 이렇게 도와주는 약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팥도 이러한 그것도 보충해주는 이런 것을 함께 음식망을 맞춰서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팥의 좋은 성분만 좋은 효능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팥의 여러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여러 효능에 대해서 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중요한 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종류, 대표적인 콩만 해도 지금 7, 8가지 콩들이 있는데, 콩은 너무너무나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콩은 따로 한 편의 영상으로 따로 빼서 제 3편 영상에서 콩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있게 이렇게 봐주시고, 콩이 식약동원으로서 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콩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을 제외한 대표적인 곡물들에 대해서 대충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곡물이 주는 효능이라고 하는 게 과일, 야채 이런 것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 야채와 견줄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동원으로서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곡물을 잘 활용하시면 건강 증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